네,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애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 2주 전에 그 일본어로 한일 관계는 영원히 이런 상태로 평행선을 그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나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 사람들의 반응이 댓글을 많이 달지 않아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희상 그 국회의장이 일본 천황에게 사죄하라, 진정성에 사죄하라 이 말이 막 일본에서도 굉장히 지금 그 반항 감정, 혐한 감정을 일으켰어요. 감히 우리 천황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미 오래전에 그 한자를 통해서 그 한일 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 어떻습니까? 이 관계가 계속 좋아질까요? 아니면 계속 영원히 평행선을 그을까요? 일본의 문제는 무엇이고 한국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강의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가해자이고 한국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게다 사죄할 필요가 있고 한국은 일본을 용서할 필요가 있는데 사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왜 한일 관계가 안 풀리고 계속 평행선을 긋고 가는가? 네, 여러분 그 사죄하다 할 때 사자는 이 사자를 씁니다. 사죄. 그죠? 네. 이 사죄하다 사자는 사례할 사, 사죄할 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죄, 감사 그러잖아요. 네? 같은 글자로서 사죄에도 쓰고 그 다음에 감사에도 씁니다. 사죄하다 할 때 이 사자는 이 말씀 원 플러스 솔 사자예요. 솔 사자는 몸신자, 몸신자에다가 마디촌자죠. 몸신자는 임신한 여자의 모습입니다. 즉 배가 불룩 나온 여자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왜 손촌자가 들어갔는데 이게 솔 사자가 되었느냐? 우리가 사격할 때 이렇게 안 쓰고 몸을 돌려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의 옆모습이라고 했죠. 몸을 쫙 돌리니까 배가 쫙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딱 이렇게 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몸신자에다가 이 옆모습이니까 사람 몸이 옆으로 한 다음에 활줄을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이게 솔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솔 사자에다가 말씀이 들어가니까 왜 사죄할 사자가 되었느냐? 이게 적중시켜야 될 말이에요. 감사나 사죄는 적중시켜야 돼. 타이밍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특히 사죄는 피해를 입은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 마음에다 쏴야 돼요. 마음에다가 마음이 울리도록 감동하도록 마음이 동하도록 해야 될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다가 말을 해야 돼요? 이 피해자의 마음에다가 말하지 않고 이 주변에다가 말하거나 하면은 이게 적중시킨 말이 아니에요. 야, 아니 내가 저기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지난번에 너희한테 미안하다고 했잖아. 언제? 1년 뒤에. 너 나한테 너 사죄해라. 아무리 해도 안 해요. 그러다가 법원에서 뭐가 날라오니까 죄송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쌍방이 싸웠어요. 근데 내가 일방적인 피해자예요. CCTV에 딱 나왔어. 처음에는 딱 잡아떼다가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다가 CCTV에 딱 나왔어. 근데 경찰에서 일본이 가해자고 한국이 피해자라고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가서 명명백백한 증거가 나오니까 할 수 없이 형을 좀 줄이려고 아니면 벌금 좀 줄이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럴 때 이게 진정성 있는 사죄가 이미 그 자체가 타이밍이 늦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사죄가 되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그때라도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할 수는 있겠죠. 일본은 지금 그 타이밍이에요. 이미
이전에 아주 진정성이 사과해야 되는데 이미 타이밍이 늦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와서 우리가 계속 요구하니까 사죄를 해야 되는데 이미 과거에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과거에 했을 때 여기에다가 말했냐? 피해자의 가슴을 울리는 가슴에다가 관역에다 적중시키는 말을 했느냐? 그 관역에 적중시키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은 사죄를 요구하는 거고 일본은 자기는 사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행선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근데 사죄라는 것은 적중시켜야 될 말이라고 그랬죠? 네. 적중시켜야 될 말이라는 것은 감사의 표시도 우리가 정말 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물도 하고 어릴 때 많이 도와줘요. 아니면 또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뭔가 요구를 해요. 돈 좀 빌려달라거나 뭐 요구를 하면 다 들어줘요.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만 가서 막 이렇게 저자세로 얘기하고 참 뭐 도와달라 그러는데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뭐 할 때 다르다고 완전히 힘을 확 씻어버려. 그러면 반복되면 나중에 도와줄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기죠. 왜? 이 감사의 말을 제때 타이밍도 놓쳤고 관역에도 못 맞췄어요. 나중 가서 마지 못해서 지난번에 정말 고마웠어. 예? 이런 말 해서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사죄나 감사의 말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받아야 될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쏴야 돼. 아무리 미사여구를 많이 붙여서 감사의 말과 사죄의 말을 했다 할지라도 피해자나 또 감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의 그 관역인 마음에다가 울리도록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그 면에 있어서 지금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국의 입장은 뭐냐? 한국은 용서를 해야 될 입장이에요. 용서의 용자는 얼굴 용자입니다. 이게. 얼굴 용자라 그래요. 용환 그러죠. 용환. 얼굴 용자인데 요것은 요거 진면자 플러스 골곡자가 들어갑니다. 이 얼굴 골곡자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넓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오드이자가 들어가면 뭐예요? 이게 부유하다 할 때, 예? 부유하다 할 때, 여유할 때, 유복할, 부유할 유자가 되는 거예요. 왜? 너 치마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점점 넓어져요. 모든 걸 다 포용합니다. 그렇죠? 계곡도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모든 걸 다 포용해요. 계곡곡자예요, 계곡곡자. 근데 왜 이게 얼굴 용자가 되었느냐? 얼굴이 이 모습이, 예? 얼굴이 계곡처럼 생겼잖아요. 계곡의 모양처럼. 그래서 여기에다가 머리 하나 집어넣어갖고 사람의 머리 하나 집어넣어서 진면 집어넣어서 이게 얼굴 용자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용서하다 뜻이 생겼냐 하면 이 계곡은 모든 것을 품거든요. 그러니까 뭐 쓰레기 뭐 좋은 거 나쁜 거 다 품어 여기가. 용서라는 것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용서가 불가능해요. 내가 내 마음에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쐈냐 안 쐈냐 내 마음에 이렇게 뭐 말했냐 안 했냐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은 그럴 마음으로 했다고 하는데 나는 네가 하는 말은 내가 못 믿겠다.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 이렇게 하면 영원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했는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래 좋다 하고 받아들이고 다 감싸 안아야만 용서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일본이 하는 그 과거의 몇 차례의 그 사죄를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진정성 여부를 자꾸 따지면 따질수록 힘들어집니다. 물론 뭐 일본이 독일처럼 하면 좋은데 현재 일본의 정치들도 직가해자들이 아니고 그 가해자들의 후손들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이 자녀들을 역사 교육을 시키면서 역사적인 사실들을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부각을 시켜서 일본이 한국에게 한 행위들을 초등학생, 유치원생까지 다 알 정도로 정보를
이렇게 흘렸는데, 내보냈는데, 일본 사람들은 숨기기 바쁘다 보니까 잘 몰라요, 현재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사죄하라고 이게 얘기하면 할수록 저 사람들은 왜 저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래. 잘 안 가르쳐 놓으니까. 한국은 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나올 때마다 저놈들이 또 왜 저러나 저러거든. 평행선을 계속 가.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평행선을 계속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용서는 아까 말했듯이 진정성이 있었든 없었든 품어줘야 되는 거고 또 사죄는 여기에다가 해야 되는 건데 일본은 여기에다가 못 쌌고 한국은 진정성이 없다고 느끼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냥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방법은 뭐냐? 뭐 제 개인 생각에는 현실적으로는 한일 관계가 나라 대 나라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웃 나라가 친한 나라가 많지 않아요. 미국, 뭐 멕시코라든가 또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인도, 파키스탄,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웃 나라인데 이웃 나라가 가장 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일 관계는 영원히 평행선을 그릴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해소 방안이 있죠. 해소 방안은 그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한국과 일본이 교육을 좀 달리 해야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 3학년짜리랑 그 부모랑 어디를 가는데 얘가 갑자기 막 일본에 대해서 욕하고 나는 일본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막 한국의 원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보고 얘 3학년밖에 안 되는데 저 어디서 배웠냐 했더니 하여튼 뭐 여기 태권도장 가서 듣고 뭐 하여튼 여기서 학교에서 듣고 그래가지고 만화에서도 보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일본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근데 일본 사람은 또 저보고 제가 30년 전에 일본 갔을 때 한국이 대만 밑에 있느냐 이런 말을 한번 하더라고요. 왜 남한과 북한이 싸우냐 그래요. 화가 확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제가 뭐 국가주의자도 아닌데 그렇다고 뭐 한국 쪽을 심하게 편드는 사람도 아닌데 아니 한국이 대만 밑에 있다고 이게 한국 사람이 일본이 뭐 중국 위에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말했던 사람이 젊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직업이 이제 모델이었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잘 안 했을 수는 있어요. 얼굴이 이쁘니까. 그래도 상식적으로 한국이 대만 밑에 있냐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과 북한과 남한이 왜 같은 민족인데 싸우냐고. 왜 싸워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일본이 패망하고 나가면서 소련과 미국이 두 나라를 남한과 북한을 점령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원인 제공 일본이 했잖아요.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역사적으로 일본이 과거에 이 주변 나라에게 행했던 만행들을 철저하게 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식이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두 나라의 이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일본은 좀 더 가르쳐야 되는 거고 한국은 너무 많이 그렇게 노출시켜서 애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 반일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일본 정부에 제안한다면 한국의 역사학자들을 초청하고 한국은 일본의 역사학자들을 초청해서 그런 이제 서로의 토론회도 가지고 또 양국의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그런 토론회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나서서 이 교육자들을 활용해서 쌍방이 그런 면을 좀 이렇게 줄여 나가자고 토론회를 계속 가져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은 계속 평행선을 그릴 겁니다. 자, 한자에 어떤 뭐 해결책이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한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이면도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또 해결책도 좀 들여다볼 수 있었었죠. 한자는 모든 학문의 기초입니다. 상식의 기초, 또 국어, 영어, 수학의 기초, 모든 학문의 기초. 창의력도 좋아지고 응용력도 좋아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과도한 미움을 좀 자제하고 용서하는 쪽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수고했습니다.